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외협력정보실의 원동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자, 인삼산업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토록 큰 관심 속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고려인삼연합회 그리고 농협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인삼 수출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식과 참석자 소개, 그리고 인삼 수출 확대 방안이란 모색이란 주제를 가지고 네 분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개회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창길입니다. 먼저 1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인삼의 고장이고 또 인삼 역사의 메카인 이곳 금산에서 인삼 수출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인삼의 주요 행사인 금산 인삼 세계 인삼 엑스포와 함께 하게 되어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전 농식품부 장관이신 이동필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위원장님과 고려인삼연합회의 황광보 회장님 그리고 한국인삼협회의 반상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세명대학교의 임병옥 교수님 그리고 한국인삼 한인홍 주식회사의 임재화 대표님, NH무역의 한현주 팀장님, 그리고 크레이의 성명환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시는 진안 홍삼연구소의 최광태 박사님과 토론자로 참여해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서준환 과장님, 고태훈 대표님, 그리고 권헌준 조합장님, 김상욱 대표님, 도은수 단장님, 안태식 대표님, 정연수 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기능성 인삼조합연합회의 금시 회장님, 한국인삼발전협의회 이종열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그 밖에 많은 인삼 관계자님, 특히 오늘 중부대학교에서 한방보건제약학과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단순한 약초가 아닌 하나의 문화유산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미 왕실에 공납으로 들어갔고 또 중국 등과의 외교 활동이나 교육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되던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또한 그 효능이 널리 인정받아서 17세기 후반에는 서양에도 알려져서 현재는 전 세계인이 찾는 건강식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삼 산업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는 인삼 종주국이라는 명성을 갖고 지금껏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인삼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인지도가 높은 건강식품으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3대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인삼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삼은 앞으로나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인삼 산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인삼과 또 적극적이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캐나다라든지 또 미국의 화기삼 등으로 인해서 세계 인삼 시장에서 우리 인삼의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삼 수출이 아마 2011년에 1억 한 9천만 달러를 고비로 해서 정점으로 해서 감소해 오고 있고 2015년에는 약 한 1억 5,500만 달러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만 또 작년에는 약간 좀 줄어들고 있어서 이러한 수출세가 정체 내지는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식품부에서도
인삼 산업을 둘러싼 국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또 인삼 종주국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 지난해 4월에 인삼 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을 비롯해 인삼 산업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유통, 소비, 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개선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원은 우리 인삼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인삼이 최근에 재고가 누적이 돼서 거의 2년 사이에 한 2조 원에 달하고 있고 또 과거와 같이 수출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지금 꽉 막힌 인삼 그 수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장소를 오면서 저도 인삼 엑스포 전시장을 잠깐 들러봤습니다만 인삼과 관련된 역사라든지 과학적 효능, 제가 늘 관심이 있는 인삼을 먹으면 이렇게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는 걸 보고 저도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만은 하여튼 만병통치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엑스포가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굉장한 이벤트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인삼 엑스포를 통한 그 후속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인삼에 대해서 이 엑스포를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행사가 지속화되고 또 국민이 관심을 높아가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관심이 좀 더해진다면 앞으로 인삼 산업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 마련 또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고 또 좌장을 맡아주신 또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여튼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 또 활발한 논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음은 전 농식품부 장관이신 이동필 금산인삼 엑스포 조직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필입니다. 그 앞에서들 소개를 하셨으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2017 세계 인삼 엑스포를 이렇게 실무적으로 관리 진행하는 조직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인삼 수출 확대 방안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이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창길 박사님, 또 고려인삼 연합회의 황광보 회장님하고 농협 관계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오늘 발제자들, 토론자들 전부 다들 고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여기 우리 전에 경동시장에서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던 김성태 회장도 계시고요. 또 우리 금시 회장도 와 계십니다. 그 외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인삼 분야에 있어서는 늘 무슨 빚을 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초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시골로 이제 낙향을 해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좀 내가 숙제를 다 못하고 왔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삼 산업을 어떻게 좀 더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다 이런 그 아쉬움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런 생각 끝에서 여기 조직위를 맡아다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흔쾌히 이제 응낙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연구원으로 있을 때 지난 90년 중반에
그 당시까지 전매 제도로 운영되던 인삼 산업을 민영화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인삼 산업을 민영화하고 그동안 정부만 홍삼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고 수출하던 것을 일반인들이 누구나 이렇게 제조, 판매,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삼 관련 업무도 과거 전매청, 전매공사 이쪽에서 농식품부로 옮겨오는데 나름 일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인삼 산업이 그야말로 상당히 활성화되었습니다. 민간의 창의력,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재배 면적도 늘어나고 수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를 지나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무질서한 과당 경쟁이랄까요? 이런 속에 들어가서 지역은 지역대로 모두가 제각기, 또 생산은 생산대로, 가공은 가공, 유통, 수출이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계 전투를 하는 그런 그 난맥상 같은 것을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2012년에 발효된 한미 FTA에 보면 인삼 부문에 대한 타결 내용이 18년간 현행 관세를 18년간 이렇게 연차적으로 폐지한다. 축소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삼에 대한 관세가 지금 기타 인삼 제품 이런 건 220%, 225%, 홍삼은 750%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히 높은 관세 장벽을 가지고 수입 인삼이 들어온 것을 막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삼에 대한 이렇게 이 관세 감축 이런 것들이 타결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지만은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지역별로 산업별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좀 각계 전투를 하는 그런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13년 후에 13년 정해놓으면 금방 갑니다. 그랬을 때에 관세가 없어졌을 때 과연 한국 인삼이라는 것을 지탱해낼 수 있을 것인가? 뭘로 지탱할 거냐? 결국은 이게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생산이 좀 더 효율화되고 좋은 품질의 인삼을 저렴하게 생산을 하고 다양한 제품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유통을 개선하고 그리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 이것이 저는 관건일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 엑스포 여기 이제 그 조직위를 맡고 나서 금산 시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제가 25년 전에 처음 인삼 공부를 할 때 연구를 할 때 왔을 때 그때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인삼 거래 예를 들면은 단위가 한 채, 두 채, 채 단위는 물론이고 왕대, 왕왕대 무슨 콩란, 콩콩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식의 유통 거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지금 스마트팜이니 뭐니 다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삼계는 한때는 한국 최고의 스마트팜이었을 그런 그 인삼 분야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과거에 매여서 한 발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이거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그 조직위를 맡으면서 제 생각은 인삼계가 역량을 좀 결집해서 함께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 개발도 같이 하고 시장 개척도 좀 같이 하자. 누가 개발해놓은 시장을 다른 사람이 가서 덤핑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함께 하자. 이런 그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조직위를 맡았습니다만은 일부 협조를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한 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아직도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전문가 여러분들 또 실제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인삼 산업의 그 실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좀 진단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도 한국 인삼을 가지고 그걸 먹고 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강보 고려인삼연합회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인삼연합회 황강보 회장입니다. 이동필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인삼업계가 너무 답답하고 갑갑한 현실을 지금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축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뭐 좀 마음 그냥 가슴을 찌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 농식품부 장관이시면서 현 금산 인삼 엑스포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동필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인삼은 오랫동안 신초, 영초, 불로초, 만병통치약의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온 우리한테 회자만 된 것이 아니라 세계인의 건강도 우리가 대변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삼은 기록적으로 보면은 2000여 년에 문헌상의 기록은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역사와 같이 맥을 같이 한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인삼은 오랜 역사와 또 기후, 토질 이런 부분들의 지리적 우수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산물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인삼이 작금의 상태를 둘러보게 될 때 지금 이동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우려한 위기의 상황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실 축사가 축사답게 돼야 될 텐데 염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삼이 과거 26년 전인 1990년도에 1억 6,500만 불을 했을 때 우리나라 농산물은 7억 9,500만 불로 비율이 21%를 차지했던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지금 26년 후인 작년에는 절대 금액으로도 부족한 1억 3,300만 불에 전체 농산물 수출은 64억 6,800만 불인데 2.1%로 10분의 1로 축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로드맵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20년 전에도 한 차가 750g, 사이즈도 왕대, 왕왕대, 왕수리대, 별대, 뭐 콩란, 콩콩란, 뭐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는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공이 바람 빠져서 이제 발로 차도 튀기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우려의 말씀 섞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몇 분을 섭외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그 이야기 하면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인삼업계에 나타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인삼업계 위기에 있다고 하는 상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내적으로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에 감소하고 외적으로는 사드 문제로 인한 비관세 장벽의 문제, 2조 원에 가까운 재고 적체의 문제, 또 인삼 가격의 하락 및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 뭐 생산, 유통, 제조, 가공, 수출 모든 부분이 지금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큰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인삼 산업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항공모함이 갈 때 옆에 순양함이 가고 구축함이 가고 뭐 그런 다른 배들이 가면서 전체를 끌어가듯이 그런 선단 경영이 필요한 데가 지금 인삼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바이오 산업으로 도약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10년 후에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데 겁이 덜컥 나는데요. 앞으로 13년 후면은 우리한테 지금 수입 자유화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버틴다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한테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하고 산업계, 학계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협력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날 인삼 생산 지역 17개 국회의원들이 인삼산업발전협의회를 국회에서 결성을 했습니다. 또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국인삼협회, 고려인삼연합회, 고려인삼포럼, 고려인삼학회, 자조금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생산자협의회, 6개 단체 단체장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변화가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단체만 만들고 많은 그런 상황의 나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각 부문의 뜻을 통합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토론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진단해서 그 대안을 통해 갖고 인삼 산업이 활성화되며 인삼의 종주국의 위치를 저희가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에 장석주 시인의 시기가 하나가 좀 떠올라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라는 시입니다. 짧지만 자그마한 대추 하나도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빨갛게 익듯이 유난히 어려움이 많은 인삼업계가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선조들께 받은 유산을 후손들에게 발전시켜서 물려줄 수 있도록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수출, R&D, 마케팅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 좋은 의견들이 발표되고 토론되며 이를 통해서 인삼 산업이 다시 한번 재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강보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삼협회 회장 반상배입니다. 저는 오늘 초청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이게 엊그제서 우리 장관님하고 잠깐 그 말씀에 이런 그 뜻깊은 토론회가 있다고 해서 마치 시간이 되길래 쫓아왔습니다. 오늘 원주에서 인삼공사 수매를 오전 내 하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한 20여일 동안 계속 인삼 채굴을 하였고 전국을 돌아봤지만 일기관계로 작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마 흉년 중에 제일 흉년 같습니다. 자, 인삼 작황도 흉년, 인삼 가격도 흉년, 마음까지도 흉년이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성원 서기관님 많은 인삼 이야기를 어제도 가서 우리 서준환 우리 과장님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삼 너무 어려우니 적극 너무 좀 힘 좀 보태주시라고 어제도 간절히 부탁 좀 드렸고 지성원 서기관님하고는 많은 걱정을 해왔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참 걱정이 컸습니다만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큰 발전이 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도 한국인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토론회 발표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입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성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일어나셔서 잠깐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병옥 세명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임재화 한국인삼 한인농 대표님이십니다. 한현주 NH무역 팀장님 오셨습니다. 바로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최강태 진안홍삼연구소 박사님 오셨습니다.
고태훈 금산흑삼 대표님 오셨습니다. 권원준 풍기인삼농협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김상욱 구한산업 대표님 오셨습니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님 오셨습니다. 도은수 충남인삼 산학연 협력단장님 오셨습니다. 안태식 더존무역 대표님 오셨습니다. 정현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수출부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 외에도 많은 내외빈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려인삼연합회 고문이신 금시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려인삼유통연합회 김성태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기업인협의회 전명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인삼발전협의회 이종열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제 바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20분 이내로 발표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